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F1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를 보러 갈 때 알아둬야 할 것. 정말 개꿀 정보입니다. 스즈카가 원래 9월달이었는데 올해부터 4월이래. 4월달. 일본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는 빡가네 오상 직관러이기 때문에 이 채널, 박한의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는, 이거 구독 안 하고 보신 분 계시죠? 알고리즘 때문에 구독 버튼 누르세요. 구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위한 특별한 개꿀 정보. 예, 이거 뭐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보인데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한번 계실 거예요. 요즘 F1 인기라는데 일본 여행 간 김에 한번 볼까? 근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 가면 좀 교통편도 어렵지 않나? 괜히 그만둘까? 라고 망설이는 당신에게. 지금 티켓을 판매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스즈카 서킷이 이제 미에현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이게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기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이 오사카 공항에서 내리면은 기차 타고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즈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숙박시설을 어디에 놔둘까를 많이 고민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신 분들도.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 스즈카 주변, 이 서킷에 있는 주변에 제가 그랑프리 날짜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를 놔둬놓고 검색을 하잖아요. 없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F1 팀, 그 다음에 관계자, 그 다음에 미디어 관계자들 때문에 락을 걸어놓습니다. 정말 그 서킷에서 가까운 곳은 그런 분들이 다 쓰다 보니까 그렇죠. 예약을 못합니다. 그나마 지금 유일하게 하나 비어있는 게 여기 있는, 예, 호텔 캐슬린 스즈카 중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데 1박당 58,000엔. 1박당이요? 1박당 58,000엔. 이거 작년에 박가네가 스즈카 보러 가서 잤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는 이렇게까지 안 비쌌어요. 저는 이제 좀 있잖아. 그 짬 처리된 거 얻어가지고 4박을 연속을 했었거든요. 이런 게 왜 비쌀 수밖에 없냐면은 간단한데, 여기가 작년에는 알파 타우리 팀이 묵었던 숙소예요. 예. 이게 꿀정보죠. 이게 우리도 꿀정보죠. 몰랐습니다. 근데 가니까 나오더라고. 알파 타우리 팀 쫙 이래가지고 있잖아. 쯔노다랑 리카르도는 없을 겁니다. 예, 선수들은 선수들은 없는데. 없어요. 테크니컬, 그 다음 팀 매니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여기서 프란토스, 이제 알파 타우리 감독이랑 사진도 찍었죠. 근데 이런 게 뭐겠어요?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고 오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런 가게에 예약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요. 예, 멀어지다 보면은 그나마 가까운 이 요카이치, 저희 처갓집이 있는 데입니다. 이런 데가 평소 때에 우리나라도 한 5만원, 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F1 기간 동안은 1박당 기본 한 20만원 정도. 더 비싼 데는, 올 테면 와봐, 60만원이다. 예,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안 돼.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한국에서 오는, 아니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나고야로 갑니다. 나고야는 나름 저렴한 숙소가 꽤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한 10만원 정도로 잘 수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에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가까운 데서 호텔을 잡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스즈카에서 나가는 데까지 2시간 걸려요, 일단. 최소한. 기차 타고 나고야까지 가는데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고야가 눈앞에 있는 거리지만 최소 4시간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승 혹은 예선 끝나고 나서는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기차 탄다고 하더라도 남쪽으로 가는 건 그렇죠. 나고야 쪽에 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좋으니까 좋다. 좋아요. 대신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그러니까 F1만 보고 잠만 자겠다, 남쪽에서 주무시면 되고, 난 F1도 보고 밤에 나고야의 밤거리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나고야에서 주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오사카에서 자면 어때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나는 시간이 많이 남은, 나는 시간 빌 게이츠다 말고는 하지 마세요. 체력도 정말 많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가능하면은 최소한 나고야에서 자꾸 기차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차로 이동할 때도 최소한 아침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요일 결승이 2시에 시작이야. 난 일요일 결승만 볼 거예요. 그러면 2시 시작이니까 뭐 기차 타고 1시간 걸리니까 한 11시쯤? 10시쯤 출발하면 되겠네? 그러면 못 봅니다. 2시에 있는 날은 몇 시에 나와야 되겠어요? 예, 7시에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고야에서 자고 기차 타고 스즈카까지 간다 하잖아. 그렇죠. 스즈카가 약간 교통편이 좀 안 좋으니까 기차 내렸습니다. 바로 서킷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버스 타야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버스도 타야 돼요. 그 대기 시간이 엄청납니다. 처음 간 사람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 이 스즈카 서킷에 주변에 바로 역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 제일 가까운 게 스즈카 서킷 이노라는 역인데 이것도 한 3, 40분 걸리고
여기는 기차가 거의 없어요. 무인역이거든요, 평소 때는. 그나마 큰 역이 어디냐면은 이 밑에 있는 어디냐, 시로코역입니다. 나고야에서 오시는 분들 무조건 시로코. 시로코역으로 내려옵니다. 한 1시간, 2시간 줄 서서 버스 타면은 10분, 20분 만에 가는데 걸어서 간다 2시간 걸립니다. 경기를 보러 갈 때도 여기서 도착해서 시작이고 집에 갈 때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를 간다는 것 자체가 곤욕이란 거예요. 이런 뭔가 숙소를 잡기 힘들고 교통편이 불편하더라도 왜 스즈카가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때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에 이제 그 이벤트가 있어요. 금요일에 프랙티스, 토요일에 예선, 일요일에 결승인데 목요일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랑프리 티켓을 가진 사람은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목요일에 오전 시간 9시 15분부터 12시까지는 피트워크가 가능합니다. 피트워크.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희 박간의 박씨들이 한 서브 채널 영상에서 스페인 그랑프리 부부들이서 즐긴 4일 이 영상에서 저희가 피트워크 때 카를로스 사인트 페라리 드라이버죠. 모자에 사인을 얻은 적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피트워크 때는 가끔씩 드라이버가 나와서 응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어찌 보면 돈을 받고 한다라든지 비싼 티켓인 사람들에게 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스페인은 그냥 일반 티켓만 있는 사람들은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이 스즈카도 목요일에 일반 티켓이 있는 사람들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피트레인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가면은 페라리라면 레드불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뭘 외치냐? 드라이버 이름을 외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가더라도 뭔가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다른 그랑프리는 이렇게 열어준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사람만 목요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싱가포르 사람 사전 추첨 제도입니다. 그리고 혹은 다른 나라는 아예 목요일을 안 하던지 관리가 귀찮으니까. 아니면은 목요일 피트워크 티켓을 따로 파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스즈카는 제일 싼 티켓을 산다 하더라도 목요일에 이걸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추드립니다. 예, 이걸 가는 거 상당히 좋은 경험일 거예요. 예. 다만 스가 같은 경우에는 막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좀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쯔노다는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지만은 그 외 다른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대신 뭐 이런 머신을 가까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스트레이트 워크라 해가지고 서킷에 직접 들어가서 이 스타트 라인 있잖아. 여기서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요일에 9시에 여기 도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수요일에는 나고야에서 한밤 자고 그 다음에 목요일 아침 첫 차 타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금요일부터 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어느 그랑프리든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를 나와서 토크쇼 하는 거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토크쇼 하면서 뭐 던져주거나 뭐 날려주는 그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스즈카도 동일하게 하는데 스즈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그랑프리랑 다르게 아침부터 좀 빠르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금요일 아침부터 이제 알론소 등장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 페라리 그 다음에 레드불 이렇게 등장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예를 들어 이렇게 둘이 찍은 건데 여러분 뒤에 사람 보이죠? 제일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부터 줄 설까요? 아침 첫 차 기차 타더라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전날 저녁부터 앞에서 줄 서 있습니다. 텐트 못 치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날 저녁부터 서성거리고 있어요. 저 입구 주변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경비원 와서 이제 줄 서도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쫙 줄 섭니다. 예를 들어 나고야에서 첫 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여기 오면은 대충 7시쯤 돼요. 그러니까 7시쯤 줄 서잖아요. 그럼 대충 여기쯤 앉습니다. 일본의 혼모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은 코미케의 나라, 애니메이션 오덕의 나라. 뭐 하나 꽂히면 일본 사람들은 끝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을 앞으로 가서 보고 싶다? 꿈 깨세요. 이 모니터로 보세요. 근데 이런 거는 다른 대회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스즈카만이 특별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전야제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밤에 개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깝잖아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드라이버들이 인터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전야제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올해는 이제 일본 옛날 F1 드라이버 사토 타쿠마랑 그 나카지마 카즈키 그 다음에 올해 말아먹은 알핀 팀 그리고 해밀턴이 등장을 합니다. 오! 루이스 해밀턴.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올해는 나름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해밀턴이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으면 가깝게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루이스 해밀턴. 이 스탠드, 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비싼 티켓이에요. 최저가 우리나라 돈 80만 원부터 모십니다. 이거는 아까와 다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랜드 스탠드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랜드 스탠드 티켓이 없더라도 선착순으로 배포를 해주는데 그 티켓은 저 끝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각종 이벤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이 F1 그랑프리 스즈카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블록이 많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자리가 제일 가성비가 좋고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을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 많죠. 그렇죠. 티켓을 살 때 어디서 보면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건 뭐 어느 그랑프리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비싼 거는 정해졌어요.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 그랜드 스탠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자리는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스타트 할 때 그렇죠. 이 가격이 얼마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일본에서는 8만엔부터 시작. 예, 그리고 비싼 건 이렇게 12만엔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F1을 자주 볼 기회는 없지만은 이번에 처음 가서 일생일대 꿈이다 라는 일반 사람들은 전 여기 가서 앉아야 된다고 느낍니다. 여기 앉아야지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F1 보러 왔다라는 느낌이 나요. 이게 메인 그랜드 스탠드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 티켓을 사면 아까 전야제 있잖아. 그것도 관람할 수가 있고 토요일 날에 그 다음에 시합이 끝났을 때 앞에서 이제 딴따라라라 하잖아요. 그때 이 트랙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티켓을 산 사람들은 1인당 80만원. 예를 들어 4인 가족이야. 안 되죠. 예, 거덜납니다. F1은 정말 비싸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쪽에 가족 단위로도 앉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F1 볼 때 그냥 쭉 달리는 거 보는 것보다 사실은 오버테이크 보는 게 그렇죠. 재미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충 느낌이 오죠.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C석을 제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오. 이게 C석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보이는데 제일 코너. 그러니까 이거는 C석은 제일 코너를 옆으로 볼 수 있어요. 이 C석이 일본에서는 어떤 자리냐면은 혼다 응원석이거든요. 에? 혼다 응원석. 여기 가면 레드불 이거 흔드는 거랑 RB 흔드는 거 줍니다. 근데 이 자리가 여러 가지 보는 것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길어요. 옆으로 엄청 이게 길어. 엄청 길어. 엄청 길기 때문에 제일 코너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B랑 거의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꿀자리예요. 왜 B랑 같은 느낌을 주면 꿀이에요? 라고 했을 때 B석 65만원, 70만원, 73만원. 비싸네. C석 40만원에서 55만원까지.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B랑 C가. 그러니까 C가 뭐 그렇죠. 일본산 아는 사람들은 C 이쪽 자리 많이 삽니다. 그러면 거의 B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C 싸다고 여기 사잖아요. 여기는 최악입니다. 예. 그냥 지나가는 걸 본다. 지나가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가 어느 자리가 좋아요? 이 자리.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가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안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일 코너를 볼 수 있는 시야에 그렇죠. 시야에. C석. 그러니까 C석이 밑에석, 중간석, 윗석이 있어요. 위로 가면 위로 가서 비싸지거든요. 무슨 차이냐? 밑에 자리면은 앉아서 봤을 때 유잉 요게 보입니다. 중간 자리 유잉 이게 보입니다. C석 제일 윗선 슝 퉁퉁퉁퉁퉁퉁퉁퉁퉁 퉁 보입니다. 낮은 데 있으면은 시야가 넓지를 못해요. 근데 위에 있으면 좀 길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윗자리를 앉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럴 때. 예. 가격표가 C석 하단 4만엔, 상단 48,000엔, 최상단 55,000엔이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비싸요. 뭐야, 옆에 있는 D, 뭐 이거랑 별반 다른 거 있겠어? 이것도 낫지 않아? 라고 느끼는데, 이거는 고인물 자리입니다. 이 구간, 이 S, 지그재그를 빨리 달리는 사람을 과거에 스즈카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칭찬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섹터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 시절 사람들이 이번 드라이버는 이 지그재그를 얼마나 빠르게 지나갈까를 보는 고인물 자리입니다. 그 제일 재미있는 오버테이크를 보는 게 아니라. 오버테이크 절대 안 하고. 근데 얼마나 드라이빙 스킬이 좋으냐. 이 지그재그를 얼마나 빠르게 네가 지나갈 수 있느냐를 보면서 보는 자리라서 좀 비싼 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여기 앉으면 정말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 B1, Q, 코너, 오버테이크 볼 수 있는 Q 자리, B 자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C 자리, 그 다음에 그랜드 샌드 앞에 V 자리.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싸, 못 가. 그런 당신에게 이 스즈카 F1에서 제일 싼 자리, 이겁니다. 서쪽 지역입니다. 어른들은 최저가가 12만원? 그렇죠. 어른들은 12만원,
고교생부터 언더 23까지는 8만원, 어린이는 48,000원. 이게 제일 싼 티켓입니다. 정말 F1은 비싸구나. 근데 갑자기 싸 보이잖아. 아까 70, 80, 120만원 이러다가 12만원 이러니까 뭐지 거전가 이렇게 느낌이죠. 가족으로 갈 때는 이 정도로. 그렇죠. 서쪽 지역. 자, 이 서쪽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 맵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서쪽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왜 싸요? 이러잖아요.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예전에 여기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자갈밭, 언덕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스즈카에 사람들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여기도 좀 뭔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좀 뭔가 사람들이 좀 볼만하게 만들어 해놔야겠다 해놓고 놔둔 거예요. 이게 정비해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비탈길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쪽 지역이 B, C, V, Q를 제외하고는 똑같다고 봅니다. D라든지 I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D, I, 뭐 G, P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서쪽 지역 사면 됩니다. 근데 뭐가 차이나요? 서쪽 지역에는 TV가 없어요. 비정. 예를 들어 돈 주고 하는 서쪽 지역 외 다른 지역은 큰 TV가 있어가지고 지금 1등이 누구고 꼴찌가 누구고가 리얼타임으로 알아. TV 보는 느낌이야. 같이 보면서. 서쪽 지역은 TV가 없다 보니까 그냥 얘들이 도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일본의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때 뭐 했었는지 알아요? 라디오 듣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F1은 경기를 보면 TV가 없으면 지금 누가 1등인지 누가 몇 등인지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거 F1.com 들어가면은 실시간으로 타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할 수 있고. 근데 TV 중계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쿠팡 플레이로 보시는 분들 일본 가서 보려면은 VPN 아니면 안 봐지거든요. 근데 이 일본 인터넷 상황 야외에서 10만 명 이상이 몰리는 곳에서 VPN 써가지고 쿠팡 플레이로 TV 중계를 보겠다? 꿈 깨세요. 안 됩니다. 예, 그냥 인터넷상으로 베르스타펜 VER 1등 베르스타펜 1등이구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이게 싸다고 이게 그림이 이렇게 별로 없는 것처럼 나왔죠. 이거 사기예요. 이거 금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여기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아침 7시, 6시에 가가지고 돗자리 들고 가가지고 미리 여기 자리 선점 안 하면은 머신을 볼 수도 없습니다. 서쪽 지역. 여기는 자리가 없으니까 에리어 티켓이에요? 에리어 티켓. 그러니까 자유석이에요. 빨리 가면 갈수록 좋은 위치. 빨리 가면 낚시 의자 있잖아. 낚시 간이 의자 들고 온 아저씨들, 돗자리 들고 온 가족들 가면 엄마들이 이제 사각 깎으면서 보고 있는 아침 8시부터 대기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가면. 예, 왜냐면 자리를 안 맡아두면은 그 자리에 못 앉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승전 날에 일부러 안 찍어두는 겁니다. 왜? 그거 또떼기 시장을 보면은 그 티켓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미리 가야 돼요.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F1은 정말 자본주의 사회가 여실없게 느껴지는 곳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프리미엄 지역, 패도클럽 1인당 90만 원. 우리나라는 9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같은 걸 보고 있는 장소가 이 F1이거든요. 10만 원짜리에 앉는 분도 있고 900만 900만 원짜리 앉는 앉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900만 원짜리는 이 패도클럽이라 이래가지고 요렇게 보는 거거든요. 8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이 스탠드에서 보거든요. 근데 패도클럽은 이쪽 팀 쪽에서 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이제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샴페인도 주고 소고기 코스 요리도 많이 주고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 오프닝 할 때 쭉 슈잉 할 때 그 앵글 그 패도클럽에서 찍는 앵글입니다. 예, 그걸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못 가더라도 뭡니까? 아까 이렇게 이제 풀밭에서 보더라도 이거 나름 나쁘지가 않아요. 예, 처음 갔을 때는. 이러면서 레벨을 점점 올려가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F1 보러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12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분들 뭔가 위화감을 아마 느끼신 분이 계실 건데 여러분 이 가격은 일본 내 거주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무슨 말? 외국인들은 이 F1 공식 사이트에 F1 티켓 사이트에서 사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서쪽 에리어 146달러. 달러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거의 한 2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나갑니다. 스즈카는 내수, 외수 차별합니다. 아까 사이트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고 싶으면 일본 내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호텔 주소로. 그건 나는 이제 유튜버니까 그런 말 못하는데 예. 말하지만 여기서 사는 거는 일본어 그러니까 구글 번역으로 돌리면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일본 내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가 있는데 일본 내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야 돼요. F1 공식 공식 사이트. 사이트에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스즈카에서 티켓을 살 때는 이렇게 좀 사는 장소마다 공식 가격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신 분들 뭐야 박간의 방송에는 서민밖에 없어? 야 빡간의 오상 나는 말이야 너무 부자라 가지고 이런 서쪽 같은 데는 못 가. 덧자리는 무엇이야? 그 비 오면 비 맞아야 되잖아. 맞습니다. 스즈카는 이 스탠드 기준으로 있잖아요. 이 12만엔 V2 이외에는 비 오면 다 비 맞아야 돼요. 예. 천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는 비 맞는 것도 싫고 이런 거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아니 그런 분들에게 아까 말씀 패도클럽 이건 이 친구야 너무 비싸고 그 사이 없어? 있습니다. 스즈카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티켓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F1 공식 사이트에 가면은 티켓, 호스피탈리티,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세 종류로 티켓이 나뉩니다. F1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스즈카를 딱 클릭하면 뭐가 뜨냐면은 여러 가지 패키지가 뜹니다. 일본 그랑프리가 다른 해외 그랑프리가 놔두지 않는 최고의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챔피언스 클럽입니다. 오상 아까 이 자리는 1인당 900만원짜리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티켓이에요 라고 느끼잖아요. 그 자리가 스즈카는 이게 서킷이 1층에 F1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고 2층에 900만원짜리 티켓분들의 패도클럽이 있고 3층에 챔피언스 클럽이라 이래가지고 하나 더 놔두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으면은 패도클럽보다 좀 더 좋은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900만원짜리 티켓이랑 거의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 F1 드라이버,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스포츠 담당하는 해설위원 등장하고, 그리고 가이드 패독 투어가 있습니다. 그 패독클럽이랑 똑같은 거예요. 900만원짜리랑. 그러니까 900만원짜리 티켓이랑 보는 뷰는 더 위에서 볼 수가 있고, 음식 똑같고, 즐길 수 있는 내용도 똑같은데, 이게 얼마? 이게 54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 가격이 안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상대적인 혜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F1 익스피리언스가 보면은 나는 가성비 좋은 티켓도 있어,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뭡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패독도 다 안 팔리는 게 많이 남아있어요. 예, 왜 이렇게 남아있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 돈을 낼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돈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일본이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해외는 이런 게 다 나갑니다, 나오면. 참고로 스즈카 그랑프리의 제일 비싼 티켓은 레전드 3days. 이건 아까 900만원짜리 있잖아요. 이랑 내용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풀데이 F1 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데이. 하루 종일 F1 드라이버가 F1 게러지 있잖아. 그 사이 팀이 있는 거, 감독이 있는 지역이랑 그 뒤에 있는 패독이라는 공간이 있어. 거기를 지 마음대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같은 거지. 넷플릭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거기 하면 감독이 지나다니고 F1 드라이버 거기서 이제 음료수 마시고 있고 하는 뒷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인터뷰 하는 데라든지. 그렇죠. 거기를 하루만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시합이 끝나면은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 앞에 팀이 섞여 있거든. 감독이 보고 있거든. 역시 맥스가 또 우승했구만. 이러면서 그거 하고 있잖아. 거기를 이 밑에서 볼 수 있어요. 감독이랑 같이. 이게 얼마냐고요? 1인당 1,400만 원. 이거 많이 남아있을걸? 이거 많이 남아있네. 안 팔리네요. 많이 남아있네요. 못 사, 이런 거. 달러로 봐야지, 달러로. 달러로, 거의 $10,000네요. 이게 스즈카에서 제일 비싼 자리. 이게 스즈카에서 제일 비싼 자리. 그죠? 그러니까 F1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갖고 중계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자로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 $10,000짜리 얘기하면서 뭡니까? 아까 이런 거 돗자리 까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벤트가 전 세계에서 잘 없습니다. 안 그래? 부자 사람들이랑 똑같이 자동차가 뺑글뺑글 도는 걸 보지만은 전혀 다른 인생이 이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좀 길게 얘기했지만은 혹시나 F1 스즈카 그랑프리를 보러 가실 분들은 이러한 내용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